CCTV입니다. 저쪽을 잘 보세요. 보시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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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거꾸로 와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엄청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 왔습니다.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 어디로 가는지 보시죠. 어이쿠! 이런!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가 그냥 건물로 돌진했어요. 속도도 엄청 빨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019년 2월 23일 양주시 오산 상거리입니다. 자동세차라고 나오는 중이에요. 자동세차. 그리고 이제 물길을 딱 끌어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남편분이세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저기 물길도 닦고 해야 되는데요. 거기를 지나치십니다.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위로. 그 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머! 이제 이상함을 느끼십니다. 그럼 전방 영상 보시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자동 속도가 130까지 올라갔어요. 맞은편에 덤프트럭, 대형 트럭들이 오는데 그 좁은 그 갓길로 이 차가 미쳤어 하면서 또 사람까지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하면서 마지막에 커브길에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가로 편의점을 돌진했습니다. 한 분은 크게 다쳤고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3일 양주시 오산 상거리 그랜저 TG 개솔린 운전자분은 65세 여성이시고요. 운전 경력 30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걸어오는 사람 피하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 사건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아니다. 운전 미숙이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보냈고요. 검사는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판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고단 3537 2020년 3월 18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그것은 황색 실선에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그리고 불박차는 역주행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방주 철저히 하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서 사고를 막아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서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편의점 건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망케 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급발진 사고다. 차가 미쳐서 달려간다. 뭐 어쩌란 얘기냐. 나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이 사고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기에 의한 세차를 마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주유소 부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커다란 엔진 소리를 내면서 역주행을 하고 이어 33초 동안 계속 갓길을 역주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의 구조물을 들이받고 그러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는다. 그 차의 속도는 점점 증가해서 충격 직전에는 제일 높을 때 130까지 이르렀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그 차의 운행 방향, 속도등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속의 역주행을 감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 역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사고는 나도 맞은편에 온 차랑 부딪히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을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차량 운행이 35초가량이나 지속되었다는 그런 사정을 더해보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상황에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이후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기 위해서 주유소 내 공터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눌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변소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이 사고 당시까지 교통 관련된 처벌 전력이 없다. 25년간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도 없다. 그러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건 예상하기 어렵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는지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해서 조약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자료도 없다. 건강하다.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라는 여성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강하게 지지해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현상을 보이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상태로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버스 정류장 구조물과 편의점을 충격하는 그 상황에만 제동등이 점등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등의 점등 여부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된다. 차량의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기 전자제어 계통의 고장 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급발진 관련한 차량 결함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감정결을 냈어요. 국가서는 항상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검사해보면 스캐너를 갖다 대면 다 정상이죠. 그 스캐너가 그 회사 차잖아요. 그 차, 스캐너는요, 국가서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스캐너로 스캔하는 거죠. EDR도 마찬가지입니다. EDR도 국산차는 EDR을 지방경찰서에 갖고 있어요. EDR 리더기를. 그런데 외제차는 그 회사차 리더기를 갖고 읽어야 돼요. 결국 나중에 스캔해보니까 정상 고장이라 안 뜬다. 그래서 이 차 급발진에 대한 증거 없다. 국가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제동장치의 진공 배력이 무력화되어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며 아예 눌러지지 않고 작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의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 점, 즉 운전자 실수와 무관하게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필수 교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나 증거는 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국가수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가수는 차가 정상이다. 차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차에 이상이 안 보인다. 나중에 해보니까 전기 계통도 그렇고 브레이크 등도 그렇고 이게요. 나중엔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거 안 될 때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왜 안 돼? 이거 갑자기 먹통되잖아요. 막 누르다 보면 나중에 되잖아요. 이거 먹통됐어요. 괜찮은데요? 정상인데요? 먹통됐을 때 갖고 오세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안 돼요. 그 저희 사무실에 오과장 잠깐만.
또 오면 또 돼요. 급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상황을 못 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땐 완전히 그냥 내가 언제? 예, 지나고 났기 때문에.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1심 판결입니다. 결국 판사는 그 차가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 그렇게 달리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서 막 피해서 갔지 않느냐. 이 차가 미쳤어. 그래, 이 차가 미친 거지. 브레이크가 밟아도 안 되더라. 근데 국가수는 멀쩡하다. 대리인데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 사고일 때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오히려 김필수 교수 말이 그게 옳아 보인다. 그렇다면 저게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여줄게. 없다. 운전자가 만약에 무슨 어디가 아프다든가 또는 뭐 약물이라든가 음주의 영향으로 헷갈릴 수도 그런 상황도 아니다. 결국은 판사는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죄예요.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지난 4월 16일 날 선고됐어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736. 검사의 항소 유지는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고장 코드가 검출되지 않는다. 즉 국가수에서 보니까 스캐너를 해보니까 고장이라고 안 나온다. 정상으로 나온다.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페달하고 정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 그리고 또 차가 쫙 나가다가 130까지 올라갔어요. 130까지 하다가 잠깐 떨어져요. 속도가. 바로 이겁니다. 속도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 100, 102, 106, 111, 120, 126, 128, 130, 128, 126, 124, 122, 124, 126, 128. 아까 속도가 떨어졌었어요. 130에서 128, 130, 128, 126, 124, 122. 130에서 120까지 떨어졌었다. 브레이크가 들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국가수에서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페달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장이라고 검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130까지 올라갔다가 120까지 잠깐 떨어졌었다. 그렇다고 하면 브레이크는 정상이다. 근데 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은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량의 운행 속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최대 속도 130에 이르기까지도 그리고 130 그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차들이 막 오는데 그런데 그 35초 동안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급발진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운전자에게 조향장치, 핸들 및 제동장치, 브레이크 작동에 과실이 없다고 봐서 무죄 선고했다. 그렇다면 항소심이 어떻냐? 검사는 브레이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국가수에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130에서 120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럼 브레이크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급발진이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동 변속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구동력이 멈추려는 제동력을 초과해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급가속 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한다. 그렇죠. 브레이크는 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나가려는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가수 교통공학과에 접수된 40건의 급발진 감정 사례를 쭉 보니까 한 1년 3개월치
80%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오작동으로 나타나고, 오조작으로 나타났고, 5%는 가속 케이블의 구속, 10%는 판단 불가, 5%는 감정 불가로 통계가 잡혀 있다. 80%는 운전자의 잘못이지만 나머지 20%는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왜 그럴까? 하나씩 따져보자. 갑자기 처음에 그 자동세차기에서 나왔을 때 오토바이가 시동을 거는 듯한 소리, 일반적으로 주행차가 주행 시 붕 하는 소리가 다르다. 오토바이가 시동을 거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그때 운전자는 이상한 소리,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 속도가 증가한다. 130까지 올라갔다가 124로 줄어든 거. 그러나 그렇게 했다 다시 128로 또 올라갔다. 쭉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꾸준히 가속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닌 부렁부렁부렁 소리가 났다. 그때 피고인은 연신 이 차가 미쳤어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다른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급발진 시점으로부터 충격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5초 남짓으로 짧거나 주행거리도 길지 않아서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37초나 되는데 피고인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역방향 주행을 하면서 그 원인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착각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경험치상 납득이 안 간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에 발생한 원인 모를 이상을 감지하고 급격히 가속되는 중에도 자신의 주행방향에 걸어오는 사람과 또 차들이 계속 오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했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제동장치 조작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핸들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때 내가 패닉이라서 그냥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그런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편 이거는 오래된 차라서 EDR이 없어요. 검사는 차량의 속력이 순간 감속된 것을 보고 130에서 124, 120까지 제동장치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브레이크 됐으니까 속도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더라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속도가 130에서 124, 120으로 줄어들었을 이유가 없다. 그 순간 감속은 노면 상태나 차량 문제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순간적으로 잠깐 떨어졌다는 거, 그걸로 피고인의 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국가수는 급발진과 관련된 차량 결함을 논할 만한, 국가수는 급발진과 관련한 차량 결함을 논할 만한 특이 흔적이나 현상이 식별되지 않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현상도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취지로 감정했다. 그렇죠. 보니까 멀쩡하다. 예, 늘 그래요. 국가수에서 대체로 찾지를 못하니까.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바닷가에 모래밭에 급발진 써놨어요? 근데 파도가 한번 쑥 왔다 딱 없어져요? 그럼 급발진 안 보이잖아요. 급발진 어디서 있어? 없네. 그거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주행을 통한 성능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속, 제동 기능에 대한 관능 검사를 시행한 것일 뿐. 저 스캐너 검사, 그거 말고 뭐 할 게 더 있느냐? 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캐너를 한번 쭉 보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의 이상음, 소리, 피고인 차량의 주행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배기가스 빵 나오는 거, 기타, 운전자의 장치 조작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제동 페달 문양이나 가속 페달 문양 등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가속 페달 5조작의 경우에는
가속 페달 패드에 운전자의 신발이나 문양이 각인되거나 신발 바닥에 가속 페달 패드에 문양이 각인되는 경우가 있다. 꽉 미친 듯이 누르면 이제 서로 이게 페달이 신발에, 신발이 페달에 그게 문양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그러니까 뭘 맞으면 미친 듯이 눌렀는지를 조사했을 때는 그 조사가 안 돼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급발진 사고의 개념에는 구동력, 굴러가는 힘이 제동력, 세우려는 힘을 초과하는 현상의 원인이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섭되는 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나가는 게 있다. 그 원인은 뭔지 모른다. 급발진 사고의 100%가 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 급발진 사고 중에 운전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100%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없다는 점. 또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즉 계속해서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 37도네 미쳤어 하면서 내가 미친 듯 하면서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국가수의 감정 결과로부터 피고인의 과실이 국가수에는 차에 문제가 없다 그랬으면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핸들, 조향장치 조작 과실이 핸들을 제대로 잘 틀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편의점을 돌진한 거 그게 잘못이겠느냐. 피고인은 차량의 제동장치가 통제되지 않는 중에도 마주 걸어오는 행인 및 하고 달려오는 그 대형 차량들, 그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주행 구간, 달려간 37초 동안 달려간 그 주변에 차량을 긴급 제동하기에 적절한 넓은 개활지나 또는 경사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좀 위로 돼 있을 거다 툭 바꾸서 멈출 때 그런 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핸들 조작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 양수는 이유 없다. 항소심도 무죄. 검사는 상고 포기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을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저한테 질문 들어왔을 때부터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반드시 무죄 받으십시오. 무죄 선고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선고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사 따로, 민사 따로. 형사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데 검사가 내는 자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죄예요. 민사는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피해자가. 하루속히 지금 보여주는 영상, 블랙박스 영상, CCTV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에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고 그걸 증명 못하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국가수는 못해요. 국가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아유,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봐요? 국가수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급발진이라는 거, 잠깐 일어났다 없어진 그것을 지금의 기술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차는 만든 사람이 그 회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서 팔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서 팔고 만약에 그 차가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고요. 운전자 잘못 없으면 그 차를 믿고 탔던 그 피해자들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속히
급발진 의심, 급발진 추정 사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는 또 다른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